자, 이제부터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합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근데 사실 본질은 합사건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아까 주사위로 따졌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살펴보면 홀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분이 홀수이면서 홀수이거나 소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로. 얘 어떻게 계산한다고? 확률 계산이 전체 사건의 개수분의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 이렇게 될 거니까 실제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요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 안 되나요? 예준이 이해 안 되네? 예준아, 이거 아까 했었잖아.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나 말이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기억하죠? 네. 거기에 전체 사건. 오케이? 따라서 얘랑 먼저 계산하면 A 사건의 확률 콜, 얘랑 계산하면 B 사건의 확률 빼기 얘랑 계산하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걸 확률의 덧셈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 요거만 계산하면 돼. 요걸 계산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A 사건의 개수 더하기 B 사건의 개수 빼기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개수, 이렇게 빼더라 이거지. 또는 확률로 됐을 때는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 같은 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얘의 본질은 합사건의 확률이다 이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A의 확률이 줬어요. 10분의 3이라고. 또 무슨 조건도 줬냐면 B의 확률을 줬어요. 얘는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수는 몰라도 확률 값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여집합의 요거, 이 값은 10분의 3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A 합집합 B의 확률을 얼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계산은 요렇게 될 것이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드모르간 법칙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거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확률이 얼마예요? 1이죠. 확률이 1일 거 아닙니까? 전체는 확률은 참고로 모든 확률은 0보다 작을 수가 없고요. 0이 뭐예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100% 일어나봐야 확률 값으로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밖에 안 가져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얘를 그럼 A하고 B는 왜 준 거야? 그냥 이걸 잘못 썼구나. 문제를 잘못 썼구나. 왜 줬나 했네. 너무 심플하게 나온 건데. 교집합의 확률 구하는 거구나. 얘를 구하라고. 자, 얘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자동으로 1 빼기 10분의 3이 되겠죠? 그쵸? 다시 잘 봐.
얘의 확률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10분의 3이야. 그러니까 합집합의 확률은 10분의 7이겠죠.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10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분의 7인 거야. 여기다 그냥 쓰자. 그리고 A하고 B가 얼마야? 각각 10분의 3과 2분의 1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요거지. X지.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거 계산하라 이거예요. 간단하잖아. 얘 넘어가면 10분의 4. 10분의 4에서 10분의 5니까 10분의 1이네. X값은 10분의 1. 이해됩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말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필수예제 7번 1부터 20까지에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대요. 얘를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대. 여기가 이게 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거기서 임의로 한 장을 선택한대요. 그때 이때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는 4의 배수. 1 확률을 구하세요. 1부터 20까지 카드에서 내가 한 장을 골랐는데 그것이 하필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확률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전체 사건의 확률은 개수는 1부터 20까지니까 총 20가지 있겠죠. 한 개씩 뽑는 거니까. 이걸 어렵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20개 중에 하나를 고를 확률. 이해됐습니까? 이거 20.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요놈의 개수 3과 4의 배수의 합집합의 개수는 3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 빼기 3과 4의 공배수만큼 빼는 거잖아요. 요걸 계산해서 문제에다 올리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될까요?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 6, 18 맞죠? 6개. 4는 4, 5, 20 빼기 3과 4의 공배수는 12의 배수니까 12, 24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있네요. 12 하나. 따라서 얘는 10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간단한 원래 요거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요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해됐어요? 그런데 항상 교집합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고 했죠?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하필 배반 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팔 8번에 보면 흰 공이 4개 검은 공 5개 그런 주머니가 있다.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동시에. 근데 그때 모두 같은 색으로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럼 모두 같은 색이라고 되는 거는 뭐냐면 흰색이거나 또는 검은색으로 통일이 됐다는 얘기죠.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이 사람은 모두 같은 색으로 나온다는 거는 흰색 또는 검은색이니까 흰색 합집합 검은색의 확률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분모 계산해 볼까요? 전체 몇 개? 9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고르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6이죠.
암산되나요? 이거 9, 8, 2, 1 암산하면 36개. 이 중에서 흰색이 나오는 개수 모두 다 흰색이 나오는 개수. 그러면 두 개를 어디서만 뽑아야 돼? 요 네 개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지. 요거의 개수는 4C2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다 4C2를 더할 거예요. 얘는 6개 6. 모두 검은색이 나오는 개수 5개에서만 뽑아야 돼. 그쵸? 따라서 5C2 10개 빼기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모두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흰색으로 뽑는 거하고 검은색으로 뽑는 거에 공통 부분은 없단 말이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야. 이거 배반 사건이라는 거지. 말을 붙이면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교집합이 없는 거.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배반 사건이구나라고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순열하고 조합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산하고 봤더니 이게 순열 계산하고 또 동일하네. 계산하고 봤더니 생각해보니 조합 계산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제가 조합 문제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순열 문제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순열 계산이 돼버린 거고 결과론적으로 조합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냥 계산할 뿐이에요. 근데 계산하고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36분의 16이니까 뭐로 약분하면 돼요? 4? 4로 약분하면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민경이 오늘 눈빛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내가 쫄리는데? 이게 지금 내가 수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쫄리는데? 여기 보면 흰 양말 4켤레 안 되겠다. 하나씩 니네들 푸는 걸 봐야 되지. 빨간 양말 3켤레가 있는 상자가 있어. 서랍이 있어. 거기서 몇 개를 고르냐면 임의로 3켤레를 뽑아. 그때 적어도 한 켤레는 빨간 양말일 확률을 구하죠. 최소한 하나는 빨간 양말이어야 된다. 3개 중에서. 그러면 적어도 한 켤레는 빨간 양말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면 빨간 양말이 한 번 나왔을 때, 2번 나왔을 때, 3번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계산은 3번 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다. 이해됐죠? 그래서 나 이렇게 안 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전체 확률에서 뭐를 뺄 거냐면 빨간색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경우를 뺀다면 최소한 하나는 빨간색일 거 아니냐. 즉 적어도라는 것은 여집합을 뜻하는 거다. 여집합 계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합에서도 배웠듯이. 집합에서 말하면 여집합이 되는 거고 확률에서 말하면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차라리 전체에서 빨간 거 하나도 없는 걸 빼는 게 맞다. 편하다 오히려. 전체는 1이죠.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몽창 어디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흰색에서만 나왔다는 거죠. 모두 흰색만 뽑을 확률을 계산해보면 전체 서로 다른 거 몇 개 있어요? 7개. 7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전부 다 흰색에서만 뽑아야 되니까 4C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계산하면 4C3은 4고요. 7C3은 6이 날아갈 테니까 7 곱하기 5 이것만 남겠죠. 그럼 35분의 4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35분의 3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구해놓고 봤더니 6번이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다뤄왔던 모든 케이스의 확률을 다 한 번씩 훑어봤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내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부터 다시 일단 6번부터 지금 한 거 9번인가 10번인가 9번까지 6, 7, 8, 9니까 4개네. 4개 지금 풀어보세요. 내가 볼 테니까.